높으면 드랍이 돼서 끌려 들어가고. 오, 없어졌어. 라떼아트 지우는 것도 처음 봤네. DJ DOC의 관광버스춤. 요거 연습하시면 좋아요. 저도 아직도 하거든요. 라떼아트 지금까지 잘못 배웠습니다. 먼저 라떼아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저걸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요거 하나만 있어요. 된다. 원래 이렇게 우유를 좀 넣어서 안정화 막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배우셨죠? 네. 자, 우리 1교시 때 우리 새로운 거 많이 배웠죠? 네. 자, 이제 2교시. 이제는 좀 더 이제 현실에서 좀 필요한, 좀 더 개선이 필요했던 건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잘 몰랐던 것들,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배워볼게요. 네. 어떤 게 제일 고민이세요? 라떼아트 하다 보면 이제 거품도 마스터했고 뭔가 온도 오케이, 뭔가 중요한 재료는 잘 준비했는데 이 재료를 다루는 내 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죠. 손모가지가 문제. 아, 그렇죠. 손모가지가 문제.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병원 진찰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먼저 라떼아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정형외과. 관절이 말을 안 들어.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자, 편하게 해야 되는데, 자, 뭔 관절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항상 발 맞춰야 되고 이렇게 어깨 맞추고 이렇게 이러다가 우리가 첫 수업 때 배웠었던 울거품이 자꾸 분리돼요. 그래서 라떼아트는 빨리 할수록 잘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일단 정형외과 오신 분들은 울거품이 뜨는지 마는지 일단 내 관절이 중요하죠. 아구가 맞고 이렇게 하면 자꾸 팔이 들리고, 자, 왼팔 내리세요 그러면 또 오른팔 올라가고. 혹 어떤 분들은 관절이 자꾸 문제가 있는 걸 알아. 그럴 때 피처를 들 때 딱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보통 피처를 들 때, 자, 스팀을 하고 탁 내려놨죠. 잔을 잡고 이 자세가 자꾸 안 나와서, 요거는 배운 대로 기타 코드 잡고 C 코드 딱 잡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집니다. 자, 그다음 또 기울일 때 이렇게 기울이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옆에 앞에서 하는 거 보다 보면 라떼는 화려한데 저 만드시는 분 보면 라떼가 좀 망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 그런 게 느껴지고. 그 다음 어디가 있을까요? 정신과. 스팀할 때 어떡해요. 근데 또 황공포증이 있으셔. 그래서 첫 타에 동그라미가 하나 뜨면 어떡해요 이렇게 소리 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세 번째는 어딜까요? 제일 많은데 신경과. 신경이요? 떠시는 분들. 떠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숨기시는 분들. 막판에 걸려. 그분들의 특징은 꽉 잡아요. 이렇게 꽉 잡아서 떨지 않는 것처럼. 근데 꽉 잡았으니까 동작이 느려. 뭔가 이런 화려함은 없고 안 떨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여기까지 안 떨었는데 이렇게 떠시면 결국은 걸려요. 결국은 걸린다. 그 다음은 가장 많은 항상 들고 이렇게 떠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떠시는 분들. 자, 근데 이제 요게 세 가지가 다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블렌딩 많이 되시고. 세 분은 어떤 진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불치병인 것 같아요. 네. 병은 없는데 다 안 되는데요, 저. 요즘에 간혹가다 어떤 분은 안과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맞아. 네. 가까이 잘 이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예전에 할 때는 계속 이렇게 몸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때마다 배웠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이게 몸이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가장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중에서 뭐 떠는 거는 심리적인 거일 수도 있고, 저도 많이 떨어봤거든요. 그래서 기울이기 쉬운 방법이 우리 그 DJ DOC의 그 춤 알죠, 이거? 관광버스 춤. 고속버스 춤인가? 관광버스 춤. 네. 요거 연습하시면 좋아요. 저도 아직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통 발리스타들이 탁 잡고 기울이기를 잘못 이렇게 연습이 안 되면 몸을 쓰면 쉽잖아요. 근데 몸을 쓰면 나중에 좀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가 어려워져요. 자유로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거는 잘하는데 좀 더 내가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더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항상 왼손과 오른손은 같이 가라. 빨리 부어도 제가 신경 보여드릴게요. 잔에 딱 붙이는 순간 얼마만큼 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살살 부으면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같이 가주면 절대 넘치질 않아요. 아무리 빨리 부어도.
같이 가면 절대 넘치지 않아요. 같이 움직이면 이렇게 같이 빨리 천천히 빨리 이렇게 연습. 그래서 라떼아트 자세는 부을 때 몸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원리만 알면 라떼아트 쉽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자세가 이제 중요하죠. 라떼아트 자세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자세일까요? 사람마다 원래 자세가 다양하긴 한데 라떼아트를 오랫동안 해도 피로하지 않고 어떤 디자인, 어떤 스타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마에스트로. 지휘자 자세. 자, 지휘자 자세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지휘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자, 이제 합니다. 이제 오케스트라 앞에서 준비할 때, 그렇죠. 팔꿈치가 어떻게 돼요? 45. 이렇게는 되진 않고 그냥 팔꿈치가 딱 이렇게, 그렇죠. 딱 가장 편안한 자세로 딱 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죠. 팔꿈치가 내려오는 자세. 그리고 고개는 휴대폰을 한번 보는 거죠. 지하철에 기대가지고 휴대폰을 본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탁 가장 릴렉스한. 우리 몸은 가장 릴렉스한 걸 찾거든요. 지휘자 자세하고 휴대폰을 보는 거야. 그러면 가장 편해요. 그리고 그렇죠. 오, 딱 나오네요. 거기에서 피처와 잔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처랑 잔을 하나씩 딱 들고 그냥 자, 마에스트로다. 난 마에스트로다. 먼저 싹 들어서 자, 앞에 단원들에게 자,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명치 앞에 잔을 두고 탁 이렇게 딱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버스 춤을 추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넘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 자세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서 손님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저기 자리에 비었네. 잠시만요. 하고 그릴 때 잠시만요. 와해. 저런 여유가 안 나오던데. 하고 그리고 새끼손가락 좀 중요해요. 항상 새끼손가락이 좀 필요해. 한 잔 딱 만들어 드리고 자세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근데 만약에 자세가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 자세긴 한데 일본 친구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진짜 자세가 다양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깨가 많이 나가요. 이렇게 하신 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바리스타들이 좀 자세가 이렇게 좀 높아요. 그러면 어깨가 무리가 너무 많이 오고 근데 릴렉스하고 이렇게 하면 몸에 무리가 하나도 안 가니까 오랫동안 해도 부담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이제 보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앞에서 자, 보여드릴까요? 편안하게. 그리고 앉아서도 의자 앉아서도 그냥 어떤 자세를 해도 길 가면서도 어떤 자세를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세다. 이해가 됐죠? 마에스트로. 우리 그 지휘자님이 휴대폰을 본다. 그러다 신나서 그죠?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안 움직이면 대부분 많이 흘리는 현상이 그릴 때는 오른손만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슉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 연습이 무의식적으로 맨날 하고 있으면 오른손이 기울면 왼손이 같이 항상 기울어줘. 그래서 절대 넘치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핑계대지 못하게 거품과 커피를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재료를.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여기 이제 나오셔가지고 한번 여기서 깨알 퀴즈. 라떼아트의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 중 어떤 손이 더 중요한 손일까요? 뭔가 오른손일 것 같지만 왼손일 것 같은 느낌. 왼손. 그렇죠. 오른손잡이 기준에서 왼손. 얘가 한 7, 80%를 해요. 얘가 없으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이것만 신경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건 깨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하기 전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럼 성공하고 하고 딱 하면 이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기 전에 팁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바라보는 관점을 아까 우리 우유거품도 그다음에 뭐 스티밍을 하는 모양도 관점을 다양하게 보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바리스타들이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오케이 다 했어. 자, 이것도 했고 오케이 잘 그렸어요. 이제 나뭇잎에 마무리를 할 때 앞으로 가라고 배우죠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자, 앞으로 쫙 일자로 가세요 그러는데 저 팔이 휘어 이렇게. 자세가 또 이러면 또 잘 안 보이고 너무 높으면 기울어서 안 되고 삐뚤삐뚤 가거나 이렇게 휘어서 가거나 그래서 잘 그렸는데 마무리를 잘못해서 결과물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자, 앞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오른손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나뭇잎을 가를 때 왼손이 와도 되죠.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죠. 너무 쉽죠. 그러면 물줄기가 앞으로 갈 때 우유가 앞으로 쏠리면서 많이 나오게 되죠. 잘 그렸던 게 접혀버려. 그러면 오른손은 나뭇잎을 마무리할 때 오른손은 잘 그렸어! 마무리 때 이렇게 확 줄인 다음에 왼손이 도와주면 해결이 되죠. 근데 이걸 두 개를 결합하면 마무리가 엄청 빠르겠죠.
왔어. 야, 오른손 넌 네 일만 해. 같이 크로스 이렇게 해주면 기울지도 않고 빠르게. 내가 저걸 몰라가지고 못했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응용. 로제타 뒤로 가라, 뒤로 가라, 뒤로 가라고 배우죠. 뒤로 가면 이 관절이라는 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의 관절은 회전을 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러니까 두 개가 항상 반대로 움직여주면 좋아. 항상. 그러면 나뭇잎을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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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빨리 안 가지죠. 또 반대로 오른손 가만히 있어. 왼손이 앞으로 가. 그래도 뒤로 가는 개념이 되죠.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양손을 같이 동시에 반대로 가주면 자 이제 양손을 동시에 벌려주면은 엄청 빠르게 마무리도 같이 모아주면은 휘지도 않고. 야, 다 배웠어. 못하면 이제 이게 원인은 딱 하나. 마무리 혹시 마무리 못 해가지고 또 밑밥 가실까봐 제가 마무리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스팀 소리 너무 좋다. 세계 진짜 챔피언이- 역대급. 오늘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계 스팀 소리. 챔피언이 해준 스팀으로 라떼아트를 하다니. 그거 처음에 배웠던 처음에 살살 붓고 됐어. 살살 붓다가 라운드. 오. 자 이제 뒤로 양을 많이 부으면서 크로스. 크로스 왼손이 도와줘. 왼손이 도와줘. 그렇지. 왼손 움직여. 왼손 움직였어. 그렇죠.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맞아. 우유가 양이 적어서 가늘게는 그랬지만 보통 하트 할 때 이 풍선 실 달린 것처럼 나올 때가 많거든요. 봐봐. 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는 관절이 다양한데 뭐 몸을 기울여라라는 것도 방법이고 고개를 숙이면 또 앞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울이시는 게 있어요.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다 다양한 방법인데 가장 현명하고 내 몸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관절을 많이 쓸수록 쉬워져요. 탁, 탁.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골반을 넣으면 몸이 접히잖아요. 이렇게도 기울이고 팔꿈치 살짝 들어도 기울고 몸을 살짝 이렇게 기울이고 손목을 꺾어도 기울이고 이 모든 걸 동시에. 그래서 제가 라떼아트 할 때 자세들은 보면 탁 해서 탁 손목을 최대한 끝까지 펴주면서 부어준 다음 그릴 때는 팔꿈치를 들어주면서 골반 넣고 고개를 약간 기울여주면은 관절을 동시에 여러 개를 쓰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빨리 부어줄 수가 있어. 근데 팔꿈치를 안 들어주면 몸을 기울여야 돼.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면 또 몸을 또 기울여야 돼. 그래서 최대한 모든 관절들을 손목도 최대한 기울여주고 팔꿈치도 올려주고 몸도 접어주고 고개도 살짝 숙여주면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관절로 최대한의 기울기를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마이스트로 자세를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쉽게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나 궁금한 질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테이크아웃 잔에 잘하는 법. 테이크아웃 전에 잘하는 방법. 요즘은 좀 용량이 큰 컵도 많으니까 엄청 크죠, 네. 되게 깊잖아요. 하기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장님들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섹시 로제타라는 그 천천히 흔들리는 로제타 봤죠? 테이크아웃 전에는 빨리 흔들면은 잘 안 뜨고 천천히 넓게 흔들수록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원리가 우유 거품은 가볍죠. 근데 무거워요. 이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해하면 이해되는. 가벼움과 동시에 무거워요. 그리고 라떼아트의 본질은 우유 거품이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다. 1번. 근데 그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잔이라는 건데 그래서 테이크아웃 잔이 어려운 이유가 이 두 번째 원리 때문에 우유 거품이 늘어난대. 근데 그 조건은 일반 얕은 잔을 쓸 때만 늘어나요. 잔의 구조를 이용해서 늘어나는 성질이 라떼아트고 일반 얕은 잔은 이 바닥에 바로 떨어지죠. 바닥에 탁 떨어지자마자 위로 이렇게 돌아요. 위로 이렇게 도니까 항상 라떼아트는 내가 어떻게 붓든 둥글게 이렇게 나왔던 거죠. 내가 둥글게 맞는 게 아니라 잔의 벽을 막 바닥을 치고 벽을 맞고 양쪽으로 나뉘면서 둥근 형태를 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깊은 형태는 탁 보면 바닥이 너무 멀죠. 그래서 끌려 들어가요. 바닥을 맞고 올라오는 시간이 없고 바로 벽을 맞고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리다 보면 항상 그림이 작아지거나 난 저 멀리다 부었는데 자꾸 그림이 나한테 막 달라붙어. 근데 일반 잔은 앞에 부었는데 뒤로 가고 테이크아웃 컵은 멀리 부었는데 나한테 막 끌려와요. 그게 이제 드랍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플로팅이 돼야 되는데 드랍이 돼요. 그런데 이 플로팅과 드랍은 우유 거품은 가벼운데 처음에 위에서 붙죠. 그럼 그림이 뜨나요? 안 뜨나요? 안 떠요. 안 뜨죠. 왜냐면 거품인데 낙차 때문에 힘이 생기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거워지면 안 뜬다. 근데 반대로 그릴 때 딱
가까이 붙이면 떠요. 뜨다가 마무리할 때 또 들면 안 떠요. 딱 이 두 가지. 근데 중간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뿌얘지죠. 가까우면 하얗고 멀면 안 나오고 애매하면 뿌옇고. 자, 요 성질을 이제 이용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높이서 흔드는 것도 무거운데 가까이 붙였는데 저는 안 떠요 하시는 분들은 세게 흔들어서, 그러면 가벼웠던 거품이 세게 움직이면 힘이 생기니까 또 부드러운 거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순서가 우유 거품을 띄울 때는 작은 잔이나 깊은 잔이나 높은 잔이나 거품은 가볍다. 일단 띄우는 게 우선. 힘을 빼고 싹 띄워요. 그 다음 아까 중후반부터 우유를 많이 부은 것처럼 띄운 다음 천천히 우유를 많이 부어주면 테카컵도 쉽게 뜨게 되죠. 근데 대부분 라떼트 할 때 많이들 좀 세게 흔들어. 이렇게 하면 무거워진, 그래서 두꺼운 거품을 쓰시는 분들은 유용한데 부드러운 거품을 쓰시는 분들은 세게 흔들면 너무 무거워져서 다 가라앉아 버려요. 이게 되시나요? 그래서 테카컵 할 때 일반 분들이 쉽게 하려면 일단은 양을 많이 채우신 다음에 흔드는 건 천천히, 붓는 건 많이. 흔드는 힘을 빼줘서 무거워지지 않게 해주고, 붓는 건 많이, 동시에 거품이 많이 쏟아지게, 물감을 많이 쏟아내는, 거품이 물감 역할을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흔드는 건 부드럽게 넓게, 부어주는 양은 많이. 말은 쉬운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아, 테이크아웃 진짜? 안에 하면 하트가 요만해져가지고. 작은 하트 나와가지고. 맞아. 우유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잔에 원래 우유 거품이 우유와 함께 떨어질 때 섞여서 나오지 않아요. 우유가 나오고 그 위에 거품이 떠서 나와요. 그래서 우유는 들어가고 거품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유가 잔의 바닥을 맞고 벽을 맞고 싹 도는 힘이 생겼을 때 우유 거품이 떠서 가다가 흐름에 끌려가는 원리. 이해 상상되죠? 테이크아웃은 우유가 벽을 맞고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얘는 거품이 떴는데 이렇게 가겠죠. 끌려가겠죠, 안으로. 그래서 계속 작아지는 거야. 끌려가니까 자꾸 작아지는 거야. 얘를 띄우려면 넓게 흔들어줘요. 넓게. 최소 라떼아트는 결이 적을수록 예쁘다. 이걸 항상 심고 테이크아웃 잔에도 최소한의 결을 그리려고 노력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그것도 중요해요. 라떼아트 할 때 우유 양 맞추는 방법. 잔이 달라도 양을 잘 맞추는 방법은 어떤 잔이든 그 잔의 80%를 맞추면 돼요. 나머지는 에스프레소, 나머지는 거품이 맞죠. 그러면 초보분들은 우유가 너무 많아요. 맞아. 그래서 라떼아트를 잘 그리는 분들은 항상 언더필이라고 해서 항상 양이 좀 부족하게 채우시는 분들이 라떼아트 잘해. 오버필, 넘칠 때 잘하는 바리스타들은 그림이 완성도도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유가 우유가 많을 때 부으면은 우유가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져. 드랍이 되니까 드랍은 빨리 들어가겠죠. 그림이 잘 안 떠요. 많은 우유 상태로 그리는 분들은 처음에 그림이 잘 안 떠. 그런데 우유를 최소한으로 딱 맞춰서 담는 분들은 그릴 때 되면 피처가 많이 눕게 돼요. 이렇게. 우유가 앞으로 날아가서 위에 플로팅이 되게 돼. 그래서 드랍이 되느냐, 플로팅이 되느냐. 그래서 항상 우유는 최소화로 딱 맞춰서 부으면 라떼아트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그리면 우유가 가장 앞으로 뜨게 되는 원리로 가요. 스파웃이 있으면 여기 앞에 주둥이가 꺾여 있죠. 그래서 우유는 항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파웃이 없으면 우유는 앞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알고 보면 진짜 쉬운 방법인데 막상 스파웃이 없으니까 저렇게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지만 가장 이제 거품을 띄우기에 쉬운 구조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라떼 한 잔 하는데 왜 이렇게 우유 많이 버리세요? 그러면 두 잔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80%를 맞추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좋고, 똑같이 여기 부었죠?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나머지 한 5% 정도 채우고, 그다음에 스팀은 거품을 많이 안 내고 1cm 정도만 내니까 딱 나머지 부분을 채워요. 그래서 피처가 최대한 많이 누울수록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진다. 그 이유는 드랍에서 플로팅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치 우리 물수제비 하는 느낌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우유는 많이, 천천히 넓게 흔들어 주세요. 요게 딱 포인트예요. 70%를 채운 다음 딱 많이, 넓게, 천천히 해주면은 하트를 크게 그리기가 쉽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감을 많이 쏟아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기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없으면 스틱처럼 가운데 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유가 좀 있을 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다 부었을 때 넘치지 않고 딱 찰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사장님이 좋아해.
우유도 안 뿌리고. 그래서 이렇게 넘치지 않게 우유를 딱 맞춰서 하면 쉽게 그려지는 게 피처가 많이 앞으로 눕기 때문에 우유가 쉽게 뜨는 원리로 이제 그려진다. 그럼 이 테이크아웃 잔에 어떤 거 그려볼까요? 좀 어려운 거 좀 할까? 페가수스. 페가수스요? 하트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항상 부드럽게. 상대적으로 우유가 무거우니까.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서 저렇게 진지하게 하시는 분은 처음 보는 거. 뭔가 굉장히 화려해. 네. 와. 그래서 몸에. 우유가 딱 맞죠? 이렇게 우유가. 와. 로스가 없어. 와. 아까 그 거품 나누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이해를 한번 딱 요거는 이제 마지막 핵심. 라떼 아트를 왜 안 뜨지? 막 열심히 흔들고는 있는데 안 뜨고, 누구는 일찍 그리는데도 너무 잘 뜨고, 누구 일찍 그리면 너무 깨지거나, 또 늦게 그리면 늦게 그린다고 그림이 커지진 않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원리를 모르는 거죠. 퀴즈 갑니다. 잔을 기울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바닥에. 그림은 언제부터 그릴 수 있을까요? 잔의 몇 퍼센트를 채우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50? 보통 50%, 그죠? 이렇게 한 요 정도 50%를 채우고 보통은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항상 넘치죠. 처음에 할 때 넘치거나 아니면 그림이 좀 안 커지거나 그렇죠. 정답은 그냥 바로 그리면 됩니다. 이 개념만 이해되면 왜 그렇게 이게 아니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제 스팀이니까요? 저런 이유가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우유를 좀 넣어서 안정화 막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배우셨죠? 네. 잘못 배웠나? 오늘 내 교육비.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그 안정화, 이게 중요한데요. 재밌어요. 이게 스토리가 재밌는 게 용어 정리와 이 높이에 대한 이해만 딱 하면 안정화를 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 해요? 미국 안 해요. 1초, 부럭, 팍, 끝. 이렇게 돼요. 그리고 클래식을 하는 친구들은 안정화를 안 하고, 근데 안정화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라떼 아트에는 안정화라는 단어가 맞지를 않는다. 그래, 한국형 단어예요. 한국에서 만든, 우리 그 유튜브나 보면 미국 사람 갖다 놓고 한국인들이 쓰는 영어 딱 했는데 뭐지? 맞춰보라고 하는 거 있죠. 한국에서 만든 우리만의 그 영어. 그런 것처럼 안정화는 이런 가스, 기체, 제빵을 할 때 그런 휴지기를 가지거나 그 안에 있는 발효 같은 경우에 휴지기는 안정화를 거쳐서 컨디션이 좋을 때 형성을 하고, 그죠? 하는 건데, 브루잉이나 이제 에스프레소에서 추출할 때 너무 신선한 커피가 일어났을 때 그걸 안정화시키는 시간, 혹은 백플러싱이나 뭐 여러 가지 디게싱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은 안정화예요. 불안정한 걸 컨디션이 가장 최상으로 있을 때까지 만들어주는 상태를 안정화인데, 라떼 아트는 이 말 자체가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크레마를 안 좋은 걸 써? 이렇게 외국인들 물어봐요. 너네는 뭐 크레마가 너무 안 좋은 걸 써? 왜 그렇게 표현을 해? 라고 하고, 우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추출을 잘 못해?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라떼 아트를 하기에 에이징이 잘 된 커피를 쓴다라는 조건, 라떼 아트를 해야 되니까 안 좋은 커피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에이징이 잘 되고 로스팅이 돼서 보관이 충분히 된 좋은 커피를 가지고 바로 하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화는 예전에 우리나라 그 학원 문화가, 우리나라는 학원이 이렇게 유행이니까 학원 문화에서 가르칠 때 막 학생 많지, 커피 막 쓰지, 그냥 신선 커피 가지고 하니까 크레마가 거품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떼 타기 전에 크레마를 돌리는 작업도 크레마가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재료가 안 좋다라는 의미겠고, 이걸 가지고 부을 때도 자꾸 떡져서 내가 워낙 매끈하게 이렇게 안 되니까 그리기 전에 이렇게 뭘 이렇게 안정화를 한다라는 이제 한국형의 그런 한문을 섞어 쓰는 용어였지. 요거를 이제
예전에는 믹싱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베이싱 작업을 한다. 그래서 볼륨업을 몇 %까지 한다. 그래서 베이싱 작업이라고 하면 베이스를 깔아주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가면 핸들링도 한국이 쓰는 용어, 한국에서 쓰는 한국형 이제 핸들링 한다. 근데 이 핸들링은 뭔가를 이렇게 다른 것들을 다루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외국에서는 전부 다 위글링이라고 하죠. 흔들흔들 위글링. 네, 그래서 위글링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좋고, 아까도 그 스티밍을 할 때 롤링을 스피닝이라고 해주는 게 다른 용어다. 그 용어 정리가 되면은 좀 더 다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잔을 라떼아트를 그릴 때는 즉시 바로 그려도 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채우는 것을 당연하게 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베이싱 없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베이싱 작업 없이 크레마에 바로 그림을 그리는데 백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스완. 짠. 가까이만 붙이면 이렇게 바로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양이 너무 네. 안 찼어.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완성이 되었을 때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양을 좀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바로 그릴 수 있으면 바로 그리면은 돼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 외국에 가면 카푸치노보다 잘하는 게 뭐 코르타도라든지 피콜로 잔. 미국은 그런 코르타도 많이 먹거든요. 잔이 다 떨어졌네. 죄송합니다. 라떼 잔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요 잔에 바로 부어서 코르타도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50%를 채우는 게 당연했을까? 치치치 3번 하는 게 당연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안정화를 해야지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해야지 잘 그릴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게 제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풀기보다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 90%를 채운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게 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그리니까 그림이 너무 쉽게 상대적으로 커져 버리죠. 그래서 그 밸런스, 어느 정도 양을 좀 채웠더니 그림이 안 깨지기도 하고 또 그림이 잘 이제 밀리면서 커지기도 하고 제일 좋더라. 그 밸런스가 참 좋더라. 그런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채우는 거였다. 그러면은 안정화가 필요 없다면 이게 채울 때도 특별한 기술이 없이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 안정화라고 하는 이 베이싱 작업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다이렉트 포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쭉 끝이에요. 가운데만 탁. 그리고 서클 베이싱. 우리가 많이 하는 서클 베이싱. 그다음에 지그재그 이렇게 좌우로. 그리고 내려올 때도 다양한 기술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돌리는 게 제일 쉬워서 보통 많이 익숙해서 이제 하는 거고, 외국 발사들은 미국은 다이렉트로 많이 해요. 쭉 그리고 바로 그리고. 본 것 같아요. 그냥 네. 쭉 한번 붙고 바로 이렇게. 맞아요. 그리는 1초 그게-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베이싱 작업을 적게 하면 그 흐름이 생겨요. 이렇게. 우유가 많이 없으니까 잔을 타고 흐름이 막 생겨서 그걸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유속을 많이 줘서 화려하게 막 이렇게, 우리가 바리스타들끼리 하는 말이 연어 사시미라고 해요. 살몬 사시미. 주황색, 흰색, 주황색, 흰색 딱 있잖아요. 근데 막 결을 많이 치거나 그 흐름을 타지 않고 내가 많이 흔들어서 그린 그림을 오록 사시미라고 그래요. 허옇하고 화려는 한데 허옇고, 미국 바리스타들이나 클래식하게 하는 친구들은 뭔가 투박한데 그림이 선명해요. 그것을 더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 손의 기술보다는 우유가 흐르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베이싱을 아주 짧게 톡 하고 그래요. 그 상대적으로 우유가 무게가 세고 힘이 세고 잔 안에 있는 커피가 적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힘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우유가 많이 차면 안정적인 그림은 되는데 화려한 그림은 안 돼요. 잔에 우유를 적게 채우면 화려한 그림은 되지만 안정적이긴 어렵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심오하다. 그래서 이제 베이싱 타이밍을 일찍 가면 갈수록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매장에서 뭐 잔에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이제 많은 분들, 라떼아트 하시는 분들이 매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이 그림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게 많은 고민이거든요.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싶은데 항상 베이싱을 50%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늘 그 크기예요. 그럼 그림을 또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면 막 넘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 그래서 막 마무리 때 막 급해지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네. 그러면 바로도 그릴 수 있으면 50%가 아니라 30%? 20%만 채워도 엄청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저의 스타일은 항상 30%만 채우고 오래 그리려고 노력을 하죠. 오랫동안 여유롭게. 그래서 그리고 나면 항상 우유가 넘치지 않고 항상 잔에 약간 모자라는 듯하게 딱 마무리가 돼요.
영상 제목이 나왔어. 라떼아트 지금까지 잘못 배웠습니다. 환불을 신청하세요. 자, 이제 막바지로 이제 왔는데 이게 너무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재밌어요. 그래요? 실제로 이거 그리는 건 좀 어려운데 맞아. 이론을 듣는 거 원리를 듣는 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시키지만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가지 그냥 퍼포먼스를 위해서 여기 차선을 준비를 했어요. 말차 풀 때 하는 거죠. 말차 거품 낼 때 격불이라고 해서. 그거는 왜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스티밍부터 거품의 성질과 라떼아트의 원리들을 다 했는데 이걸로 거품을 내면 과연 라떼아트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렵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진짜 어려워. 뜨거워야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도는 이제 맞추는 거고 온도만 이제 아까 데우기만 하면 거품은 나요. 최소한 35에서 40도. 그럼 거품은 낼고 라떼아트는 할 수 있어. 근데 곱게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스피드가 빠르거나 반복을 많이 하거나 어떤 이런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압력을 만들 수 없으니까 큰 거품을 낼 수는 있어. 그래서 이 거품으로 라떼아트가 안 되죠. 이유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팔의 근육은 항상 그 부드러운 거품만 다룰 수 있는 근육 하나만 있기 때문에 울거품을 망했다가 아니라 울거품을 잘못 냈다가 아니라 울거품을 좀 많이 냈네, 적게 냈네, 이렇게 개념으로 단어를 바꿔보면 적으니까 어떻게 흔들어야 될까가 이제 생각이 되고 많이 좀 났네? 그러면 좀 넓게, 그렇지, 크게 흔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 거고, 예로 나게 되면 거품이 크고 가볍게 나요. 크고 가볍게 나니까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하면 예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이제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딥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 프로브럼이시군요. 그렇죠. 세상의 문제점은 나에게 달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Mr. No Problem. 우유는 뭐 전자레인지로 데워도 되고 아니면 온도만, 거품 안 내고 온도만 원하는 온도를 맞추고. 세상에 거품을 내는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더 깊게 다양하게 풀어가다 보면 기계로 내는 것도 있지만 손으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격불해가지고 라떼 만들어주는 카페 있으면 되게 인스타에서 많이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루 한정 메뉴, 얘는 거품이 에멀전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은. 근데 저게 원래 말차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작은 양을 하는데 맞아요. 양의 우유를 저렇게 거품 내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차선으로 저렇게 하신다는 게 신기하네. 뭐가 엄청난 게 그려지고 있는데. 페가수스를 한번 그려봤어요. 우와. 부족하지만. 우와.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진짜. 이런 차선도 못한 우리 차선만도 못한.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게 거품이 너무 가벼워서 위에 막 다 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유만 나오고. 그래서 아까 보면 아까는 제가 계속 하루 종일 우아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은 엄청 빨리 막. 이게 거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 늘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거품이 엄청 얘는 가볍고 뭉쳐 있으니까 내가 늘려야 돼 라는 생각으로 하면 몸이 이렇게 되고, 얘는 너무 부드러우니까 나 내버려둬도 알아서 이렇게 다 그려진다. 그럼 힘을 빼고 우아하게. 그렇게 거품을 이해하면 나한테는 망한 거품은 없다, 그냥 다양한 거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 있다. 거품을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게 이 정도는 돼야 챔피언이 될 수 있구나. 이쁘다, 그죠? 모든 커피가 예쁘고.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손님들에게 또 그런 마음의 라떼와 커피가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반성하게 되네. 하나 안 되면 바로 버렸는데. 자, 이제 그 높이가 라떼아트 할 때 너무 어렵고 애매하고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근데 1cm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1cm.
아까 우리 거품도 1cm인데 네. 얘도 그 1cm라는 게 어렵지만 만약에 그게 내가 얼마나 해야 1cm가 될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원리적으로 바로 크레마에 붙이니까 바로 그릴 수 있죠. 베이싱 작업 없이. 그런데 그릴 때 보니까 잔을 제가 엄청 기울이고 있었어. 에스프레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우면 너무 높아지고 기울이니까 주둥이가 스파웃이 에스프레소가 다 닿을 수 있는 거야. 가까우면 바로 그릴 수 있고 하얗게 나오고 높으면 안 나오고 붙으면 희미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주면 그 그림이 다시 빨려 들어가면서 없어지죠. 그런 이제 높이에 대해서 그냥 라떼아트만 연습한 게 아니라 그렸다가 없앴다가 그렸다가 없앴다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다 보면 높이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왼손이 중요하다고 그릴 때도 중요한데 잘 쉽게 그려지게 하려면 왼손을 이렇게 항상 딱 입술이 커피가 항상 여기 입술을 딱 닿는 만큼 빼고 거기까지 딱 최대한 기울여주시면 돼요. 항상. 그렇죠? 왜 이만큼 기울여 그러면 바로 그릴 거니까. 저 이게 과장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이 정도는 돼야 에스프레소가 담기면 그죠? 딱 그만큼. 그리고 다이렉트로 그림을 높이를 가지고 좀 변화를 주는 거를 한두 장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바로도 그릴 수 있지만 이제 베이싱은 타이밍을 위해서 그냥 하는 작업이다. 대단한 건 아니다. 그냥 내 그림의 타이밍이고 높으니까 안 나오고 그죠? 가까우면 바로 나오죠. 하트가. 높으면 드랍이 돼서 끌려 들어가고 오, 없어졌어. 또 가까우면 하얗고 높으면 또 끌려가고 오. 또 가까우면 하얗고 라떼아트 지우는 것도 처음 봤네.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치워. 지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날개가 떨어졌네? 끌려가는 거 이용하면 커넥트가 되죠. 가까우면 하얗게 드로잉이 되지만 또 들리면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게 가지고 애기들처럼 소꿉놀이처럼 가지고 놀다 보면 그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질. 어떻게 그리는 레시피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레시피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요리 잘하기 어려운 게 얘들아 어머니 저는 왜 어머니 맛이 안 날까요? 요만치 저도 요만치 넣었는데 맨날 재료가 다르잖니 이 한마디 그 따라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외워서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라떼아트랑 전 세계에서 가장 라떼아트 잘한다고는 못하지만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지만 누구보다 라떼아트와 가장 친한 거는 1등이다. 커피와 가장 친하다. 커피를 가장 맛있게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누가 좋은 커피를 쓰거나 할 수 있지만 저는 내가 만드는 이 커피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전 세계 1등이다. 이렇게 자신하죠. 자, 여기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나뭇잎을 그릴 때 나뭇잎? 여러분 처음에 나뭇잎이 고민이 제일 많으니까 다음 스텝으로 가려면 그죠? 마무리가 너무 어려워요. 잘 그렸다가 이제 왔어. 근데 안 예뻐. 모양이 너무 뚱뚱하게 나오거나 뭔가 잎이 막 삐죽하게 나오거나 그럴 때 높이를 이용해서 끌려 들어가게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하면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성질을 이해해야만 돼. 이 레시피가 아니죠. 높이 사면 끌려 들어가면서 앞에 게 없어져. 붙이면 그림이 그려지고 벌어졌던 것도 착 부으면 끌려 들어가면서 커넥트가 되고. 그죠. 이게 성질 그죠? 아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망했을 때 로제트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들게 나왔을 때 어떻게 수정할까? 이걸 이해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에만 신경 쓰다 보면 맨날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수정할 줄 알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수정해서 내는 거야. 이거는 이제 매장에서 현실에서 진짜 필요한 기술. 그래서 이렇게 됐어. 아니라 쭉 수정해서 가는 거야. 끌려 들어가는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된다. 로제트 하다가 여기가 막 이상해질 때가 있었는데 아니면 너무 커지거나 너무 갑자기 동그라미 하트가 너무 커져서 그 하트를 쭉 당기면 하트가 작아져요. 높이를 조절하면 되는 네, 그래서 아까 그렸다가 없앴다가 그렸다가 없앴다가 그 이레이저 기법을 연습을 해보면 스완 머리 딱 그렸는데 하트 갑자기 확 커질 때 있거든요. 머리가 클 때 확 그리고 살짝 들어주면 스완 머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마무리 딱. 이런 라떼아트를 계속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영광이네요. 오늘 준비한 것들은 거의 다 했는데 원리, 라떼아트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 해체해가면서 이제 봤어요. 좀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질문이 있다면. 아까 그 거품과 온도 이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그 네. 이제 오트 음료나 뭐 두유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온도나 이런 거품은 어떻게 좀 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뭐 요즘에 오트나 제품들을 다들 다 테스트를 해보면 다 라떼아트가 잘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예 예전에 아예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품도 안 되고 그러면 라떼아트도 안 되는 제품들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라떼아트가 좀 퍼포먼스가 되는 제품들이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도 다른 점은 없어요.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 거품이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유로 해보면 좀 쫀득한 착착 늘어나는 어떤 이런 반죽을 쓰는 느낌이라면 뭐 오트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좀 퍼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철퍼덕하고 퍼지는 느낌이니까 이걸 응용해보면 똑같은 타이밍에 그리면 그림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빨리 커지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베이싱을 좀 많이 해서 늦게 그리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유 단백질의 거품은 좀 성형을 하기가 좀 쉽고 오트나 이런 식물성들은 성형을 하기에 좀 너무 이제 흐물렁하니까 좀 더 이제 여유롭게 이렇게 성형을 해주면 만들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프리푸어 대회를 많이 경험해본 친구들은 이제 자기만의 그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리는 로제타 여러 개 확 띄우잖아요. 첫 로제타가 자꾸 커진대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괜찮은데 첫 번째 커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응용하면 될까요? 베이싱하고 끊고 딱 그리면 커지니까 그리는 척 하고 처음에 그리는 거 그 타이밍에 안 그리고 마치 두 번째 그리는 것처럼 좀 기다렸다가 그리면 첫 번째 게 안 커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니까 그림이 팍 퍼지는 성질인데 근데 좀 타임이 지나면 안 커지니까 거품이 좀 굳기를 기다렸다가 몇 초 있다가 그리면 그림이 커지는 게 없다. 좀 원리를 알아야 되는. 맞아요. 좀 쪼개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자,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여기 깨알 한번 소개를 하자면 이 많은 내용들을 로앤엄 커피 스쿨 네, 온라인 로앤엄 커피 스쿨에 40강으로 쫙 있거든요. 네. 거기 오시면은 이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고화질 영상으로 딱 담았으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보부터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아까 거품 나누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들 다 들어있으니까요. 로앤엄 커피 스쿨 기억해 주시고 그 오프라인 교육도 하시나요? 네, 오프라인 교육도 뭐 DM 주세요. 엄폴 그리고 로라. 네. 로라로 DM 주면 빨라요. 오늘 사용하신 그 스팀 핀처도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했던 스팀 피처 로앤엄 밀크 피처고 이게 첫 번째 버전으로 로앤엄 스텝온 밀크 피처 놓치지 마세요. 네. 구매 링크는 밑에. 네,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들으면서 되게 라떼아트가 저는 이게 사실 카페를 하면서도 막 네.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아, 맞아요. 오늘 듣고 나니까 한 번 더 연습해보고 싶고 또 재밌어진 것 같아요. 두 분 어떠셨나요? 내일부터 라떼를 다시 먹어야 될 것 와우. 같아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브라보. 연습해서 빨리 로제타를 빨리 하고 싶어졌어요. 로제타를 그게 오늘이 이런 원리를 통해서 디깅, 깊이 디깅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서 설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에서 놓치고 있었던 곳에서 다시 새로움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미스터 노 프로블럼 여러분들의 프로블럼을 노 프로블럼으로 후. 다음에 또 새로운 좋은 또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다. 커피 쳤어.